내 나이 21살 때 일이었다. 한창 건강하고 성인이 된 후 이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때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완전한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요즘 흔히 말하는 애인도 없었고 여자친구는 있었지만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정도의 사이였다. 21살 여름 특별한 여행에서 예쁘고 착한 새엄마와 일이 있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내 소개를 해보겠다. 엄마는 내가 2살 때 불치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주변 소개로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셨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나만 유일한 자식이었다. 육군 대령 출신이신 아버지는 엄격하게 이를 데 없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눌려서 감히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가정과 군대를 동일시했다. 집과 군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권력을 휘둘렀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적이 없고 죽어라 공부해야 했다. 대학 생활도 고등학생 때나 다름없었다. 아버지가 정한 귀가 시간은 밤 11시였고 술을 마시려면 미리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변에 나뿐이었다. 아버지는 전역을 하시고 군납 사업을 하셨다. 아버지는 장군이 되지 못한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더 심했다. 아버지 허락 없는 어머니의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 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어머니는 좀 통통한 몸매에다가 아버지보다 4살 적었다. 인물도 꽤 예쁜데다가 마음도 참 따뜻한 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분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이기심에 짓눌려서 답답해했다. 그러던 여름 날 삼촌이 콘도 분양권을 샀다고 휴가를 가자고 했다. 삼촌은 아버지보다 7살 아래였는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꽤 잘 벌었다. 여유 있게 사는 삼촌도 아버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었다. 하지만 삼촌이 이번 여행 비용을 다 낸다고 가자고 하니 아버지도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가자고 했다. 목적지는 동해의 바다 앞에 있는 콘도였다. 사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본 엄마가 이번에 여행 기회가 생겼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모처럼 여름 휴가에 엄마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아마 삼촌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한 자격지심이 느껴졌다. 엄마는 손가락을 꼽으며 동해로 놀러 갈 날만 기다렸다. 출발하는 날 삼촌 부부가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다. 나는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어른들끼리만 가는 여행이었다. 나도 오랜만에 아버지 없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다. 어서 부모님이 떠나기를 기대하면서 짐을 옮기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아버지께 듣기로는 삼촌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속을 많이 섞였고 아버지에게 혼도 많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은 잘했다. 숙모는 삼촌 사업장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 사장 딸이었다. 그래서 삼촌은 숙모 친정덕을 많이 보았다. 삼촌은 화끈한 성격이지만 삼촌이 여행을 떠나자고 하니 처음에는 아버지도 못 이기는 척 따라가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출발하는 날 삼촌 차가 집 앞에 온 상황에서 못 간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이유는 전역한 부대의 지휘관 모임이 있다고 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의 사업과도 관련된 장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요 명령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 제주로 그날 아버지에게 진짜 모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는 실망을 해서 그만 현관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는 이번 여행을 무척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 여행이 무산된 줄 알고 실망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느닷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아버지. 난 졸병처럼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다. 너 당장 옷 갈아입고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라. 정말 황당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모처럼 집 안에서 혼자 남아서 빌려온 비디오를 보면서 마음껏 쉬려고 했는데 엄마와 삼촌을 모시고 가면 내 또래도 없는데 재미가 없을 게 뻔하지 않는가. 나는 변명을 하며 아버지에게 못 간다고 말을 하려 하였으나 아버지는 후영했다. 뭐 하나 빨리 준비하지 않고 그 말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허둥거리며 준비를 했다. 그래도 엄마는 여행이 무산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 그늘을 벗어난다는 것이 기뻐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셨다. 내키지 않는 여행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 그 때문에 내 나이 21살 여름은 특별하게 기억된다. 삼촌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신나게 운전하였다. 전국을 돌아다닌 운전 실력으로 경치 좋은 산골짜기도 가뿐하게 운전하였다. 삼촌은 우리가 즐거워하자 더욱 신이 나서 농담을 하면서 운전을 했다. 너 애인 있냐? 아이고, 삼촌, 아직 없어요. 난 얼굴이 빨개져서 엄마 눈치를 보며 대답을 했다. 참말이냐? 생긴 것은 멀쩡한데 우리 조카에게 어찌 애인이 없냐? 이 삼촌이 소개해 줄까? 어휴,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나 잘해. 숙모가 삼촌을 툭 치며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다. 내가 어때서? 나만큼 하는 놈 있음 나와 보라고 해. 저 큰 소리는 언제 그만둘지. 그렇죠. 형님 숙모가 엄마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그래도 난 삼촌 성격이 좋더라. 돈 잘 벌지. 와이프에게 얼마나 자상해. 엄마의 그 소리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삼촌은 솔직히 말해서 형님보다 내가 낫지. 형님은 가족을 자기 부하로 착각한다니까. 맞아요. 정말 지겨워. 엄마가 맥주 탓인지 겁 없는 소리를 했다. 엄마에게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 편하게 말을 하니 예심 안쓰러운 말이 들면서도 시원했다. 모두 깔깔 웃으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선 배가 고파서 점심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콘도는 방 하나에 거실이 하나였다. 삼촌은 콘도에서 가장 작은 평수를 분양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담하니 좋았다. 특히 창에서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니 그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모두들 해수욕을 한다고 설렜다. 우리도 바다로 나가보자. 삼촌이
어느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말했다. 숙모는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는데 엄마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서 있었다. 형수님 수영복 없어요? 삼촌이 물었다. 수영복이 뭐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아버지가 수영복 사는 것을 한마디로 잘랐기 때문이었다. 잠깐만요. 삼촌이 방을 나가더니 잠시 뒤에 수영복 꾸러미를 들고 왔다. 이걸 입으세요.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인데 무난한 디자인이었다. 어머, 이것을 어떻게 입어요?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바닷가에서 수영복 입고 놀아야 편해요. 지금 안 입으면 언제 입어봅니까? 얼른 갈아입고 나오세요. 우리 모두 나가자. 오후 바다는 시원했다. 처음엔 망설이던 엄마도 괜히 발개지도록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시간을 보냈다. 숙모와 엄마가 서로 등에 선탠크림을 발라주며 선베드에 누워 쉬기도 했다. 나도 오랜만에 바다에서 노니 참 좋았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 삼촌은 내게 연신 맥주를 권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삼촌은 아버지와 다르게 성격이 호탕했다. 삼촌은 근처 횟집에서 포장을 해왔고 우리는 신이 나서 먹었다. 엄마는 저녁 식사 때 재혼해서 귀도 못 펴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내가 모범생으로 잘 자라줘서 너무 예쁘다고 하며 웃는데 그때 느낀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아빠의 기에 눌려 살면서도 나에게는 늘 따뜻했던 엄마였다. 엄마는 40대 중반이다. 어린 나이에 호래비와 결혼의 신혼 기분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할머니께 얼핏 듣기로는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엄마랑 외출할 때마다 젊고 예쁜 엄마를 둬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빠는 옆에서 매우 뿌듯한 얼굴로 서 있었고 엄마는 수줍은 든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무서워서 술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술을 마셨다. 숙모와 삼촌은 방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과음을 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 줄 알았는데 정신이 또렷해졌다. 그때 방 안에서 삼촌과 숙모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자요. 이렇게 건강한 남편 있으면 데리고 와봐. 삼촌 부부는 방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신경이 쓰여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엄마도 삼촌 부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쁜 엄마가 내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분위기를 리드했다. 아슬아슬했지만 정말 좋았다. 나의 새엄마를 통해 어른이 되었고 그날 우린 숨죽이고 2번이나 일을 치렀다. 2박 3일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엄마는 그날 일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엄마는 내 얼굴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았다. 앞으로 엄마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엄마와 계속 좋은 생각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아버지에게서 밤에 늦는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내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뭘 하는지 거실로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엄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난감했다. 집을 나갈까도 생각해 보았다. 저녁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에 저녁때가 된 것을 알았다. 밖에 나가니 식탁 위에 내 밥만 차려져 있고 엄마는 없었다. 방에 들어가 계신 것이었다. 차마 나 혼자 저녁을 먹을 수 없어서 안방에 들어갔다. 엄마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고 울고 있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나도 눈물이 났다. 엄마의 어깨를 잡고 내 얼굴을 묻었다. 나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같이 울었다. 그러자 엄마가 몸을 돌려서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없이 울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 울지 마. 아빠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알았어요. 나는 엄마한테 오늘 가능하냐고 물었다. 지금은 안 돼. 내일은 아버지가 출장 가실 거다. 그것은 내일은 가능해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힌트를 준 그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멍하니 천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의 아빠는 볼일만 보고 잠들기 일쑤였어. 사실 이대로 사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 남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은 엄마는 아빠와의 생활이 참 불만족스럽다는 말이었고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회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유순해지셨다. 엄마는 아버지 성격은 한풀 꺾였지만 침대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내가 결혼한 후에는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다.